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부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참 해도 정말 너무하네요. 우리가 그동안에 이런저런 사정을 많이 왔지만은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내외에 대한 특검의 이 방식을 보면 이건 무슨 조폭보다도 더 심하게, 조폭 다룬보다도 더 심하게 다루는 것이다. 이런 확신이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미 말이죠, 윤 대통령 체포영장 2차 시도가 실패했다. 자, 그래서 상당한 부상의 우려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상 우려, 저는 말이죠, 그냥 부상 우려라고 해서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한 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 아예 의자에 앉아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팔과 다리를 끌어내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차에다가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요렇게 하는데, 완강히 버티니까 앉아있는 의자를 통째로 들고 차로 이제 태우려고 그랬어요. 강제로. 그러다가 이제 의자가 뒤로 빠지고, 왜냐면 이제 윤 대통령이 몸부림칠 거 아니에요. 안 된다고. 제발 놓아달라고 소리를 해도 전혀 듣지 않고 의자를 통째로 들고 갔어요. 의자를 통째로 들고 가니까 이제 윤 대통령이 점잖게 이렇게 앉아있으면요, 의자에서 윤 대통령이 떨어질 가능성이 없겠지만은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의자가 빠지면서 그 윤 대통령이 그 몸집이 크잖아요. 그게 땅바닥에 탁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엉덩방아를 찍고 이제 쓰러지고 그러면서 완전히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이게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가 그랬잖아요. 검찰 이 공소장 소설 쓴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요. 진짜 소설만도 못해. 이건 진짜 소설만도. 제대로 된 수준 있는 소설은요, 이렇게 진행이 되지도 않아. 삼류 소설이 이렇게 진행이 되지. 이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느냐? 특검이 하고 있어요. 왜 하고 있느냐? 왜? 이건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잖아요. 이재명이 취임 일성이 내라는 끝까지 내란 세력들을 싹 정리해버린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더해서 어제 정성호가 특명을 내렸잖아요. 구치소장한테 반드시 체포해 협조하라. 이렇게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구치소에서 정성호 얘기 들지 윤 대통령 얘기를 듣겠어요? 윤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요거 교도관들 이거 법에 따라서 대응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 말 당연히 안 듣죠. 그러다가 이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창피한 상황이냐. 이건 창피한 정도가 아니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은요, 지금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그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에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 그러니까 탑 10 안에 든다고 그랬잖아요. 탑 5부터 시작하고 탑 15 안에 대한민국이 어느 지표를 갖다 대더라도 거의 거기에 들어가는데, 윤석열 대통령, 지금 이제 강제 체포하는 과정,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이 방식과, 그리고 또 전 김건희 여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부부 동시 구속하겠다는 겁니다. 부부 동시. 관례가 뭐예요? 관례가. 부부는 같이 구속하지 않는다가 관례로 되어 있잖아요. 관례. 어디 증거를 인멸할 수가 있겠어요? 어디로 도망을 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론 싸움에 돌입했다. 그래서 우리 우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일제히 단결해가지고 법에 따라서 법을 집행해야죠. 만인은 공정하니까 법을 집행하되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비인도주의적으로 인권 침해적 행태를 유발하면서까지 법을 집행하는 게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느냐? 이런 비판은 면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점을 제가 강력히 지적을 하면서 관련 내용. 자, 그래서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오늘 말이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고검 앞에서, 그리고 오늘 그 상황을 지금 얘기했어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제가 이 앞방송에서 의무실로 달려갔다까지는 얘기했는데 어디가 어떻게 다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의무실로 가게 된 결정적 계기가 이렇게 무리하게 의자까지 통째로 들어 올리려다가 의자가 빠지면서 몸에 따라지니까 완전히 윤 대통령이 땅바닥에 뒤들고는 이런 사단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의무실에서 이게 어렵기 때문에 외부 그러니까 병원 이쪽으로 지금 이제 진료를 받는 문제를 검토 중에 있고, 오늘 발생한 이 상황과 관련해서는 즉각적으로 법률적 소송에 돌입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연하죠. 이건 법률 소송 이상으로 가야죠. 이건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돼. 정성에 대한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이 사단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국민의힘에서 단 한마디를 안 하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인간들. 국민의힘 이거 해산시키는 거 나요. 해산시켜. 아니 윤 대통령 아니 송원석이가 얘기했잖아. 당에서 떠난 지 오래라고. 우리 당하고 아무 관계 없다 했잖아. 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말을 했으면 당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수감자를 전직 대통령을 국민의힘 후보 출신을 이렇게까지 대우하는 게 법에 맞느냐? 아, 이렇게 비판해야지. 당에 아무 관계 없다면 왜 비판을 못해? 말이 틀리잖아. 송원석아, 너 뭐하고 앉아있는 인간이야 도대체? 어? 네가 비대위원장 맞아? 너 같은 인간이? 맞냐고. 아니 윤 대통령이 당하고 아무 관계 없다며. 그러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전직 대통령의 한 사람에 대한 이 특검 당국의 이 행태 이거를 비판을 왜 못하냐 이 말이야. 예? 송원석이 이런 인간 야 원내대표 내놔라. 그따위로 무능하게 하려면 그따위로 무능하게 하려면 내놓으라고. 이런 인간들 이런 인간이 그래서 국민의힘 당신들도 막 의원들 108명인가 9명인가 조심해야 돼. 이런 인간을 원내대표로 뽑아? 야 한심해. 이런 인간을 원내대표로 뽑았으니 응? 제 말이 틀립니까? 아니 당하고 아무 관계가 없으니까 만약 당원이다. 그러면은 권영세하고 권성동이 못된 인간들이 뭐래요. 윤 대통령 거리 둬야 돼. 해가지고 한남동 면회도 안 갔잖아. 한남동 아예 그 근처도 안 갔잖아요. 예, 이런 인간들이 쌍권 이 못된 인간들. 예? 그보다 더 못된 인간이 송원석이 지금 보니까 칼수록 더 못돼 먹어. 왜냐? 아니 쌍권을 때는 윤 대통령이 그래도 그때는 당적을 아마 유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예, 나중에 탈당을 했지. 그런데 송원석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윤 대통령 찬탄파 뭐 반탄파 막 나오니까 지금 그런 게 없다. 우리 당에는 윤석열 대통령은 없다. 우리 당에 아무 관계 없다 이라고 했잖아. 그럼 관계가 없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이 전직 대통령 이 정도 이건 대우가 아니죠. 이 정도 학대를 받으면 가차없는 논평을 내야 될 거 아니야. 하루가 지금 다 가도록 좀만 있으면 하루 다 가잖아요. 하루가 다 가도록 한마디 말을 못해. 이런 엑세트 같은 인간들이 현 국민의힘이에요. 이거 국민의힘 정말 정청래 이거 빨리 좀 해산 좀 시켜줘. 이런 당은 필요가 없어. 빨리 좀 해산시켜줘. 예? 이런 정당이 이게 정당의 기능을 하는 겁니까? 정당의 기능을 하는 거냐고 국민의힘. 예? 자 그래도 김문수 지금 내 후보가 살아있어요. 김문수 후보가 내가 당 대표가 되면 예, 지금 바로 면회 갈지 안 갈지는 때가 있기 때문에 좀 별도로 고민을 해보겠지만은 지금 윤 대통령 당원 복귀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내는 겁니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예. 야, 정말 이 국민의힘 지금 특검을 나무라고 이러기 전에 국민의힘부터 때려버려야 돼요. 국민의힘이 입을 못 열으니까 마음 놓고 지금 이렇게 그야말로 인권 침해적인 영장 집행에 나선 거예요. 마음 놓고. 국민의힘이 막 쏴대봐. 그거 신경 쓰이지. 아니, 지금 이준석이 봤잖아. 국민의힘에서 막 쏘니까 여론도 뒤집어져 있는데 무서워가지고 다 내려놓잖아. 아유, 근데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라리 홍준표만 또 못해. 홍준표는 양비론 윤석열 대통령 본래 홍준표 못된 인간인 거 다 아시니까. 예. 네가 했던 자업자득이야. 이따위 발언을 하면서 특검에 대해서도 그래도 한마디는 했어요. 야, 부부 동시하는 거 그건 안 돼.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나 방점은 뭐냐? 홍준표의 이 방점은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한 자업자득이야. 조국 내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지금 내 SNS 글을 올려놓고 있어요. 야, 정말 이 인간들 홍준표 그러겠어요. 지 총리 안 시켜줬다 이거지. 예? 딱 그 눈에 뻔하잖아요. 아주 못된 인간. 30년 동안 부귀 영화를 노려놓고 예? 지금 내 당 대선 후보 안 된 것은 지 잘못이고 지 함량 부족이고 지 능력 부족이고 지 인간성의 자질 부족인데 도 불구하고 모두 사기 경선 프레임으로 걸고 와서 지금 윤 대통령을 때리는 거예요. 아주 못된 인간. 야, 자 그래서 지금 요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기자회견 내용 그리고 특검에서는요 이제는 포기한 것 같아요. 특검 포기 왜? 만약에 재판받으러 안 나오면 강제 구인하겠다라고 밝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3번씩이나 시도할 수는 없잖아요. 더군다나 오늘로써 체포영장 유효기간이 만료가 되는 겁니다. 새롭게 하려면 또 영장을 발부받아야 돼. 그러면 이거 법원에서 내줄지 안 내줄지 문제고 만약에 내준다고 하더라도 그걸 또 집행해? 이건 조폭 수준의 특검이 아니라 이건 인간 XX의 특검이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 자세하게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 내놓은 입장, 그리고 변호인단, 먼저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내용을
자세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고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강제구인 시도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바닥에 엉덩이를 부딪힌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면서요, 윤 대통령 나이가 65세이며 노인에 해당된다. 강제구인 과정에서 10여 명이 달라붙어, 아니 1대 10이에요. 이게 무슨 조폭이냐고요. 윤 대통령이 앉아있는 윤 대통령의 양쪽 팔과 다리를 붙잡고 차량에 탑승시키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다시 의자에 앉은 채로 윤 대통령을 들고 같이 들어 옮기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의자가 뒤로 빠졌고 윤 대통령이 땅에 철썩 떨어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의 허리가 의자 다리에 부딪히기도 했고 윤 대통령이 팔을 잡아당겨 팔이 빠질 것 같아 제발 놔달라라고 말했는데 이런 회의가 오전 8시부터 9시 40분까지 진행이 됐다. 그래서 변호인단이 불법임을 명백히 이야기했지만은 특검과 관계자들은 변호인들은 나가라면서 오히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는 협박까지 했다. 예.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 교정시설에 수감되어 있는 여기에 대한 강제구인 행위 자체가 불법이다.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강제력을 동원해 구인하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행위다. 그래서 일반 수용자의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에도 단 한 번도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물리적으로 사람을 끌어내는 식으로 집행하는 경우는 없었다. 최순실 씨 강제 구인 때도 교도관 설득으로 최 씨가 자발적으로 참석을 했고 물리력 행사는 전혀 없었다. 그러면서요, 조사를 위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한다면 집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공개적인 망신 주기 이외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설명될 수 없다. 그리고 강제구인 그 자체가 가혹행위이며 수차례에 걸쳐 체포영장이 발부돼도 물리적 강제적인 인치는 불법임을 수차례 밝혀왔다. 오늘 강제력 행사 인치에 대해서 우리가 형사 책임을 묻겠다. 변호인단이.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재소자이며 피의자에 해당한다. 지금 수감된 모든 전국의 재소자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향후에 인권 침해적인 조치가 반복되지 않기를 부탁한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장기간 앉아서 조사를 받기도 힘든 상황이다. 구치소 의무과와 가까운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보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대통령은 치료를 제때 받지 않으면 실명에 이르는 병이며 당뇨와 겹쳐 있어서 상태는 심각한 상황이다. 재판은 몸이 회복되는 대로 추후에 출석 여부를 밝힐 것이며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 예.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재판 출석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죠. 아, 그래? 그러면 구인영장 발부할 거야? 요청할 거야? 이렇게 또 협박에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박지영 특검보가 공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자, 불출석하면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게 최선이다. 재판에 출석하리라고 믿는다. 예. 자,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여름 휴정, 이게 이제 금주로 다 끝납니다. 법원 휴정기 끝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내란혐의 재판이 제기돼요. 지기현 판사. 그러면서 우원식 의장을 오전 9시 45분부터 계엄 해제 요구한 국회 의결을 주관한 참고인이자 우원식 의장은, 예. 그리고 분경 봉쇄로 피해를 본 국회 대표로서 조사를 불러 진행한다. 예. 그러면서 우연우입법한 비상계엄의 신속 해제를 위해 당시 의장으로 수행한 역할과 국회 상황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조사는 진상규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 의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참고인이 진상규명을 위한 협조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장 조사를 계기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구성원들의 참고인 조사 협조가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야, 참 국회의장 할 일 더럽게 없는 인간이에요. 이런 인간이 무슨 놈의 삼부 요인의 하나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 당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지가 꼭 특검 사무실까지 가야만 진상이 밝혀지고 제3의 장소에서 아니면 방문, 자기를 특검 측에서 검사를 내보내서 조사하면 사실관계가 왜곡되나요? 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특징이 뭐예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예요. 예. 그런데 이 인간이 피의자가 아니고 참고인인데 특검까지 나가서 이렇게 진술하는 거. 이런 수준 인간, 예, 이런 수준 이하 인간이 대한민국의 입법부 수장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우원식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국회의장을 해먹습니까? 못된 인간. 야, 정말. 그리고 특검팀은요, 오늘 신원식, 조규영 참고인 신문으로 소환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이미 국회 김민기 사무처장도 피해자 겸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를 했고, 그리고 김상욱이도 요 인간도 지난 30일 날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일에는 지금 이제 조경태를 참고인 조사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야, 정말 법치주의 위기하는데요. 이런 위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 좀 부끄러워가지고 말이에요. 국제사회에. 이거 완전히 이건 해외 토픽감이 아니겠어요. 이 정도로. 의자가 빠질 정도로 말이죠. 예. 자, 이렇게 해서 특검 측 입장문까지 여러분께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제는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김 여사, 오늘 이제 특검에서 말이죠. 구속영장을 청구했어요. 구속영장. 자, 그래서 이제 배당이 이제 어디 쪽으로 이제 들어가는지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이거 뭐 구속영장 청구하면 지금 요즘 서서히 씹어나갖고 바람 부는데, 어느 판사가 영장을 안 내주겠습니까? 당연히 내주리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 7월 2일 날 수사를 정식 개인지한 지 36일 만에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요. 혐의를 보면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이 됐다. 자, 그래서 주가 조작 사건하고 명태균 공천 개입 사건, 그리고 건진법사 청탁 의혹 알선수재, 이런 사건들이 집중적으로 어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특검에서는요, 맨 먼저 주가 조작 의혹을 조사했는데, 자, 이와 관련해서 지금 특검 측에서는요, 이 녹취록 수백 개를 이제 확보해서 조사했다고 밝히고 있는데, 김건희 여사는요, 주가 조작을 하는지를 전혀 몰랐다, 반박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녹음 파일과 관련해서는요, 사전에 알았으니까 40%나 수익을 주기로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추궁했지만은 정황 증거일 뿐이고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주가 조작 세력이 연락을 주고받은 후 7초 만에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 8만 주가 매도된 7초 매매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그거는 우연히 일치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고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김영선 전 의원하고 김상민 전 검사가 되겠잖아요. 예, 창원 이창 공천 맞는 거. 이와 관련해서 말이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적이 없다. 그리고 명태균이가 자체적으로 해서 단순하게 공유한 것이다. 공유. 예, 그리고 김상민 검사 역시 선거운동을 도와주라고 했을 뿐이다. 예, 그리고 이 건진법사를 통한 통일교 청탁 의혹과 관련해서는 선물을 받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 그리고 3종류는 체질에 받지 않아서 탈이 나서 먹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취임 전후로 지금 건진법사에게 대통령 부부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 이렇게 경고했다는 내용도 밝혔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통일교, 지금 내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요, 특검에서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2022년도 4월에서 7월 캄보디아 ODA 원조 사건과 관련해서 통일교 현안을 적탁하면서 건진법사한테 건넨 6천만 원대 그라프 목걸이, 그리고 총 2천만 원대의 샤넬백 2개, 그리고 천수삼 농축차, 이거를 전달했다, 이렇게 의심하고 있는데요. 야, 이거 김건희 여사가 이런 걸 거짓말했어요. 선물 받기는커녕 보지도 못했다. 예, 이거 한마디로 이거는 정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부부 모두를 구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특검 측의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는요, 사상 초유의 전직 대통령 부부 구속이 되는 겁니다.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이건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죠. 김문수 후보하고 지금 이제 오늘 예비 경선 결과를 발표했어요. 4명. 김문수, 안철수, 장동혁, 조경태. 자, 그래서 2명. 지금 이제 조경태하고 안철수는 찬탄. 그 다음에 장동혁, 김문수는 반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4명이 이제 올라가게 됐어요. 자, 그리고 말이죠.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4명 뽑잖아요. 최고위원 8명이 올라갔습니다. 8명이 올라간 것은 이미 제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김태우, 그 다음에 손범규 인천시 당위원장, 신동욱 의원, 양양자 전 의원, 최수진 의원, 예, 그리고 김미수 대변인, 그 다음에 김재원 전 최고, 그리고 김근식 송파병 당원위원장 8명이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이제 청년, 이제 후보죠. 청년 후보는 기준에 나와 있는 4명이 그대로 경선 없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이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김문수 후보가 이제 고성국, 그 다음에 이제 전한길, 이런 분들이 주최한 그 연합 토론에 출연해서 발언한 내용인데, 자, 전한길 대표가 윤 대통령 입당 희망은 받아주겠느냐? 그랬더니 입당 신청을 하시면 당연히 받는다. 그분이 계엄을 선포해서 누가 죽거나 다쳤느냐? 6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해제됐다. 그리고 민주당은 북한에 얼마나 돈을 갖다 줬냐? 책임질 사람은 문재인과 이재명이다.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은 면회 갈 건지에 대해서 저라고 안 가고 싶겠느냐? 그러나 정치는 때가 있다. 면회하러 가는 게 좋을지,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서명운동을 시작하는 게 좋을지 여러 방법이 있다. 우리 나름대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투쟁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어요. 자,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돼 있다는 건 헌정사의 불행이다. 박근혜 대통령뿐 아니라 우리 당이 뽑은 대통령이 전부 이렇게 된 거에 대해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 자, 그러면서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우리 추적은 국내에서는 이재명, 지금은 민주화 투쟁 3단계로 진짜 민주화 운동을 해야 할 때다. 이재명 포와 입법, 사법, 행정, 언론, 종교를 탄압하는 무지막지한 정권과 투쟁해야 된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랬더니 말이죠. 이 안철수가 바로 비판하고 나섰고, 한동훈이 요 인간도 바로 비판하고 나섰네요. 자, 그래서 이 안철수의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친길 당대표 후보의 윤어게인 본색이 드러났다. 대선 유세 때마다 저와 함께 현장에서 국민께 드린 사과는 무엇이냐? 제가 알던 김문수는 어디로 갔냐? 그러면서 단일화 거짓말, 불출마 거짓말, 사과 거짓말, 피노키오 김호가 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이 파놓은 계엄 정당, 내란 정당이 늪에 우리 당을 던져버리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요. 한동훈 이 인간은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계엄을 막았으니 유혈 사태가 안 난 것이지, 유혈 사태가 안 났으니 계엄이 별거 아닌 게 아니다. 12월 3일 밤 계엄이 유죄했다면 대규모 국민 저항으로 정권은 전복되고 국민의힘은 완전히 소멸됐을 것이다. 야, 참 이 한동훈 이 인간 참 아주 치사한 인간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홍준표가 지금 SNS에 올린 글입니다. 법에도 눈물이 있다. 아무리 죽을지를 지어도 부부 중 한 사람은 불구속해야 한다는 게 내 주론이었다. 그러면서 2021년도 10월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윤 후보에게 조국 일가를 수사할 때 부부를 모두 구속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으냐. 예, 부부 중 한 사람만 구속하는 게 가족 공동체 수사의 관행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한 일이 있는데, 이어서 그 질문 후 하태경 후보를 필두로 내가 마치 조국을 수호하는 사람인 양 몰아붙여서 곤욕을 치른 일이 있다. 그러면서요, 조국 선례처럼 된다면 윤 대통령으로서는 자업자득이니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대선에서 지면 윤 대통령 부부 모두 감옥에 가니 한덕수 내세워 장난치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는데 참 안타깝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이거, 홍준표, 이 사람도 참 인적 수양이 한참 모자라는 사람이죠. 이게 다 우리 우파 정당 고위, 그러니까 당대표 출신의 수준이 된다. 예, 수준이 된다. 이러니까 우리 국민님이 이렇게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어지는 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댓글로 참여해 주시는 점 거듭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